추간판 탈출증이란 무엇인가요? 디스크라는 거는 정식 명칭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추간판 탈장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액이라는 디스크 내부의 구조물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을 뚫고 그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서 통증이나 신경을 눌러서 다리로 전달되는 전이통,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근력의 약화나 감각의 어두움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빈도가 높은 허리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추간판 탈출증은 이전부터 허리 요통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증세 발현이 돼서 오십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안 아프던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전부터 허리 쪽의 통증을 간간히 느끼셨던 분들이 디스크로 이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징적인 증세로는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까지 내려가는 증세가 일반적인데 다리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의 형태는 환자분들의 표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저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찌르는 듯하다고 할 수도 있고 터질 듯하다. 또 이제 감이 어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경근, 그러니까 몇 번째 마디에서 터져서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허벅지 앞으로 혹은 허벅지 옆으로 또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가, 발목을 거쳐서 내려가는가, 발바닥까지 내려가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또 그게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MRI 촬영을 권해서 정확한 위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정도가 있습니다. 팽윤이라는 게 있고요. 탈출이 있습니다. 근데 팽윤은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외벽에 해당되는 섬유륜이 아직까지는 크게 손상을 받지 않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디스크 내부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서 신경근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수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식을 요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가 신경을 누를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세를 조절하기에 처음에 물론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통증 제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되는 주사치료에도 반응이 미비하다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추간판 탈출증에 있어서는 증세가 발현이 되면 우선적으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엑스레이로는 우리가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MRI 촬영을 권하게 되죠. 거기서 정확한 위치와 정도를 파악을 한다면 처음 치료로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사치료에도 반응이 미비하거나 주사치료를 맞고 하루 이틀 정도는 증세가 좋아진 듯하다 다시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으로 보인다든지 또 이제 반복되는 주사치료에도 크게 호전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 또 얘기를 드린다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어둔해지거나 대소변의 관리가 어려워진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섰을 때는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시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은 70% 이상은 디스크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의 문제라 그래서 반드시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그와 수반되는 디스크의 손상이 많은 경우에 요통을 유발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비수술적인 치료로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로 일상으로 복귀하게끔 환자분을 설득을 해야겠죠. 가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근력의 약화를 포함한
신경의 마비 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비라는 것을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고 뒤에서 보호자가 밀어주는 것만을 마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척추신경에서의 마비는 그거하고는 조금 사파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들어 올리기 어렵다든지, 무릎을 펴기가 어렵다든지, 혹은 까치발을 하기 어렵다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힘이 쓰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통상 마비 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죠. 빨리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서 오히려 재활에 신경을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에도 크게 호전을 보이지 않거나 반짝 그때뿐이더라 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우리가 한 4에서 6주 정도 봅니다만은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한다기보다도 내가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보존적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도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가 통증의 척도 중에 수면을 잘 이룰 수 있는가, 통증에 의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증의 척도가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일상에서도 업무에서도 당연히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빨리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증세를 해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수술을 받나요? 내시경 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단일공 내시경을 활용하는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을 해결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추체관 창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 척추관을 형성하는데 뼈와 뼈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름이 충분하다면 단일공 척추 내시경을 활용하는 의사들에 있어서는 6mm 정도의 피부 절개만 필요로 해서도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이거나 그 앞서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에 추체관 창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뼈나 인대에 제거를 해야 우리가 디스크까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 1cm 전후의 내시경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뼈도 절제를 하고 인대도 충분히 걷어내고 안전하게 환경을 만든 다음에 신경을 치우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내시경은 많은 환자분들이 소화기 내시경, 위나 대장, 그리고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관절경이라는 얘기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척추 수술에서 내시경이 쓰인 경우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 20년을 지나면서 많이들 이제 보편화된 수술이 되겠어요. 내시경 하나에 렌즈,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장비와 작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기계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멍 하나로도 사물을 보면서 장비를 사용해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척추 전용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용 내시경을 사용하고 단일공, 피부 절개 한 부분만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일공하에서 진행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피부 절개뿐만 아니고 근육 손상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재활에 있어서 어떤 수술보다도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이 빠르고 수술 후에 근육으로부터 유발되는 통증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척추 내시경이든 관절경이든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식염수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근육이라든지 인대들이
렌즈를 막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압으로 물을 쏴주면서 구조물들을 명확하게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물의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 몸에 물이 남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떠한 다른 수술 수식보다 안전하고 물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적다라는 또 하나의 의사의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회복이 얼마나 빠른가요? 퇴원도 빠릅니다. 이제 과거에도 물론 퇴원을 빨리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퇴원을 빨리 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의 감염이라든지 또 결국엔 퇴원을 하시더라도 집에 가서 일상생활보다는 침상에 누워 계시는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내시경 수술, 특히 이제 단일공을 하게 되면 이틀만 해도 혹은 뭐 정 급하시면은 그 다음 날도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보다 척추 내시경을 먼저 임상에 도용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단일공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실에서 3시간 있다가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허리에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관을 통해서 허리에 있어서는 신경다발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 중심의 큰 통로를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척추관을 구성하는 황인대라든지 후관절 등이 노화나 퇴행성 병변에 의해서 내측으로 두꺼워지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되면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신경다발들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다발로 전달되는 혈류가 줄어들거나 차단이 되면서 허혈성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게 파행이라는 현상입니다. 파행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걷다가 다리가 땡긴다든지 엉치가 무겁다든지 해서 내가 좀 앉았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뭔가 불편한 증세가 다리 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걸을 때 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걸음을 깬다. 그래서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 파행의 길이가 어떤 날은 1km를 걸어도 문제없이 잘 걸으시는데 어떤 날은 100m, 200m만 걸어도 내가 다리가 느낌이 안 좋아서 쉬었다 가야겠다, 앉았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처음에는 드물게 발생을 하다가 그게 빈번화되고 이제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걷는데 힘이 들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어느 정도로 협착증이 진행되었는지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하게 되는 거죠. 걷다가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깐 쉬는 동안에 눌려있던 공간이 어떤 자세의 변화에 의해서 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일지언정 지금까지 피의 부족함으로 통증을 호소했던 신경으로 피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쉬면서 자세를 구부린다든지 척추관을 넓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냥 전이라고 하는 뼈의 이동이 없이 뒤쪽의 구조물, 즉 후관절이나 횡인대만 두꺼워져서 내측의 신경다발들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뼈가 어긋나서, 즉 이제 위의 뼈가 아래쪽보다 앞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뼈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뒤의 공간이 이 단차가 생기면서 생기는 협착증 두 개로 나뉩니다. 뼈가 전이증에 의해서 밀려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에는 주사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로도 처음에는 초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반복이 되거나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호전이 없다 하면은 유압술 등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이증이 없고 후방의 구조물들만 두꺼워져서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유압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감압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만 제거를 해줘도 척추관으로 내려가는 신경다발들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면서 협착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세들을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 단일공 내시경을 이용한 후방 감압술이란 무엇인가요? 협착증은 인대와 후관절이라는 뼈가 안으로 두꺼워져서 신경 다발을 누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과는 좀 다르게 한쪽만 아니라 양쪽을 다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뼈를 갈아내고 인대도 갈아내고 수술을 집도하는 측뿐만 아니고 반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서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시간이 추간판 탈출증에 비해서 다소 더 걸릴 수도 있고 출혈도 아주 적습니다만은 추간판 탈출증보다 조금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절개하의 수술보다는 훨씬 재활이나 통증의 조절에 있어서는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단일공 내시경을 이용한 추체관 유압술이란 무엇인가요? 추체관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이제 축약이 됩니다. 무조건 유압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이증이 있는데 불안정성을 보이는 중등도 이상의 척추관 협착증, 뼈와 뼈 사이가 어긋나 있으면서 그 어긋나 있는 구획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마다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유격이 크다. 그리고 협착증이 있으면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술을 권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협착증이 진행이 돼서 후관절이라든지 인대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런 것들을 제거만 하다 보면 아예 후관절 자체가 거의 소실되다시피 해서 추후에 오히려 불안정성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유압술을 권하게 됩니다. 대부분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이 증세를 보이면서 중등도 이상일 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체관 유압술도 단일공 내시경 수술로 시행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공이든 양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구멍 두 개를 활용하든 장비가 들어가거나 틀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평소 우리가 단일공으로 1cm 정도의 절개를 요한다 하면 유압술을 할 경우에는 2.5cm 정도까지 절개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틀이 들어가서 뼈와 뼈 사이를 괴어줘야 되는데 그 틀을 끼우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한 2배가량 크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척추 수술 방법 중 감압술과 유압술은 무엇인가요? 모든 유압술은 감압을 같이 합니다. 감압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신경입니다. 신경에 가해지는 압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경에 가해지는 압을 줄이다 보면 관절의 손상이나 뼈의 손상이 많아지면서 이 구간이 정상적인 허리 구획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뼈와 뼈 사이를 유합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유압술은 절대적으로 감압술과 같이 가는 수식입니다. 감압술 없이 유압만을 하는 경우는 없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척추 감압술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척추 유압술은 뼈나 관절을 제거하는 감압술 후 척추의 불안정한 구조를 나사와 금속을 이용해 고정시켜 두 개의 척추뼈를 하나로 유압하는 수술입니다. 과거에 받은 허리 수술이 다시 아픈 건 왜 그런 건가요? 과거에 수술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수술을 받은 범위가 하나의 마디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압술을 받은 경우에는 인접분절의 문제가 쉽게 발생을 하게 돼요. 모든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그 인접분절의 문제는 유압된 뼈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마디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협착증의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접분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접분절 문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인접분절 문제는 유압술을 시행하고 나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유압이 이루어진 마디의 위, 바로 위인 마디, 그리고 바로 아래 마디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증세를 유발하는 경우를 인접분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협착증의 형태로 인접분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로 인접분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접분절 문제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지나친 고령이다. 그리고 의학적인 상황이 썩 좋지 않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압을 연장하는 것보다 내시경적 수식으로 감압이나 추간판 절제술만으로 또 증세를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경우의 빈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인접분절 문제를 피할 수 없나요? 인접분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솔직히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수술을 하는 마디의 위나 아래 분절이 정말로 건강한가?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무작정 유압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 겁니다. 1번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인접하는 분절에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건전한가? 그게 건전하신 분들은 인접분절 문제에 있어서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인접분절이 수술 전에도 썩 그렇게 건강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인접분절 문제의 빈도는 확률은 높아지게 돼 있겠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일상에 복귀하셔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압술을 시행하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바닥 생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바닥이나 땅바닥 생활하지 마시고 서양인들처럼 의자, 소파, 식탁, 침대 등을 쓰는 게 수술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 됩니다. 유압술을 받은 환자가 재수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접분절 문제로 오시는 경우에 유압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고 감압술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압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협착증의 경우겠죠. 그래서 연령이 많으시거나 의학적인 상황, 본인의 의학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압술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압술만으로 우선 증세를 해결을 하고 추후에 감압만을 했던 분절이 불안정성이나 또 다른 문제를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학적 진단,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이나 마취과 선생님이나 여러 환자분 몸 상태를 심도 있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다시 한번 미팅을 갖고 유압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접분절 문제 혹은 재수술의 경우에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유착입니다. 유착은 기존의 수술로 형성된 인위적인 상처의 섬유화입니다. 굉장히 조직이 두껍고 치워지질 않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든지 유착을 해결하고 대상 구조물로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착 자체가 신경 조직, 경막을 비롯한 신경 조직과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경 조직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착을 잘 해결한다면 계획했던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 진단으로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허리나 목의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진단 항목이 MRI 촬영이 있어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큰 이제 경제적인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MRI 촬영을 미루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안고 있으시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증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단계별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은 완치될 수 있나요? 완치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시죠, 환자분들은. 그리고 또한 완치를 원하세요. 그러나 협착증이든 추간판의 문제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발현이 된 건데 그 조직 자체가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더라도 또 상황이 악화되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형태 혹은 더 악화된 형태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환자분의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는 게 치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추간공 협착증이란 무엇인가요? 추간공은 척추 사이의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옆에서 신경 역할을 하는 기본 단위인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좁아져서 마치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듯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중심성 협착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가운데 큰 척추관이 눌려서 파행이라는 증세를 대표적으로 보이는 퇴행성 질환인 반면에 추간공 협착증은 신경근, 그러니까 특정한 신경 뿌리가 눌리기 때문에 그 신경근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사통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추간공 협착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증세를 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간공 협착증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허리 증세보다는 다리 쪽의 증세를 더 강하게 호소하십니다. 신경근에 따라서 허벅지 앞으로 간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무릎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종아리의 내측 혹은 외측, 발목, 발등, 발바닥까지 각기 신경근, 각 단위별로 감각에 마무리를 짓는 지역까지 연결되는 통증이 있다면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간공 협착증일 거다. 추간공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추간공 협착증일 때도 디스크의 문제인 경우와 뼈 두 개가 만드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위아래가 좁아서 생긴 추간공 협착증이냐, 앞뒤가 좁아서 생긴 추간공 협착증이냐에 따라서 술식은 다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추간공, 그 추간공을 형성하는 골 구조물들을 일부 절제를 하는 거죠. 신경이 빠져나오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동작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도 신경이 쉽사리 눌리지 않기 때문에 증세 호전은 수술 후에 많은 환자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고령의 환자도 받을 수 있나요? 요새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내시경 수술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물론 그 내시경으로 해결이 되는 환자분들도 있고 내시경적 수식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변형이 심한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시경적 수술로 적응증이 되는 환자분들은 내시경적 수술을 강하게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의 의학적인 상태, 심장이나 어떤 뇌라든지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몸을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기능이 한 2시간 정도 마취나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조건만 된다 하면 내시경적 수술로 많은 증세를 호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0 이상 되시는 분들도 간혹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추간판 탈출증 없을 걸로 생각들 하시는데 추간판 탈출증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서 경막의 외측에 구성하고 있는 혈관이 터져서 거기서 생긴 피떡이 신경을 눌러서 자발성 혈종의 원인이 돼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 수술 받아야 할까요? 의학적인 상황, 본인의 심장 상태나 폐 상태, 그리고 콩팥이라든지 주요 장기의 기능을 먼저 평가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맞는다면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마비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술을 해드려야 됩니다. 경추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에도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즉 뼈와 뼈 사이로 옆으로 나 있는 작은 통로로 신경근, 신경뿌리가 빠져나가는데 그 공간이 좁아짐으로써 견갑골 그리고 팔, 손까지 뻗치는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경우에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게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은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 편측으로 터져나온 디스크들이 내시경적 수식으로 해결하기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척추관 협착증이 경추에도 있습니다. 심한 경추의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는 신경 변성을 동반한 신경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척추 내시경으로 요새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추 질환의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단일공 내시경을 활용할 경우에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절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절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우선은 해당 쪽에서 뼈를 절제를 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드릴이라고 하는 뼈를 갈아내는 장비 그리고 뼈를 드러내는 장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근이 충분히 통로를 확보하고 눌림 없이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이제 뼈를 갈아내고 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신경을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들을 제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의 목표가 있겠고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병증이 유발이 됐다 할 경우에는 허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가로질러서 양쪽을 다 충분히 중심 신경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수술의 목표, 수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추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목의 내시경 수술은 대부분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덜미죠. 목덜미에 7.5mm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뼈를 일부 절제해내기 때문에 1cm 전후의 구경을 갖는 내시경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처는 1cm 정도로 위에서 아래로 나게 되고요. 단일공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는 한 개의 구멍만 필요로 합니다. 근육의 손상이 적고 우리가 절개 수술에 비해서 통증의 극복이 내시경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당연히 빠르고요. 그런 것들이고 목의 수술이 허리에 비해서 절개 수술로 진행이 된다면 절개 부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목 뒤를 구성하는 해부학적인 구조의 근육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디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허리보다 목의 절개가 뒤쪽에서는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절개를 통한 수술보다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추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안전한가요? 경추에 있어서 내시경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등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목에 있어서 우리가 공포감을 갖는 경우는 미세현미경을 활용하나 척추 내시경을 활용하나 그 위험성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척추 내시경을 활용한 경우에는 확실한 장점이 통증이 적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 그리고 미용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절개를 통한 수술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은 석회화를 동반한 변형이 있는 경추 질환에 있어서는 내시경으로 해결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개를 통해서 앞으로 혹은 앞뒤 모든 방향으로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을 참고 있는 환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나요?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다리가 당긴다, 팔이 당긴다. 많은 이제 허리나 목으로부터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선은 어디든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또 진료보는 의사와 우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주변의 말만 듣고 혹은 매체에서 얘기하는 정보만으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지나친 신봉으로 좀 치료가 늦어져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증세가 있으시다면 의원도 좋습니다. 병원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해당 관련된 의사가 있는 곳에 가서 상담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